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입니다. 퇴직금 2억을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금 계좌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어떤 건 연금 계좌 간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명퇴금은 대출 상환하고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세금을 줄이려면 어떤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찾아야 좋을지, 연금 계좌 간 이전 시 가입 일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지, 연금 수령 한도와 세금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계좌는 연금 수령 연차가 1년 차고 어떤 건 6년 차고, 누구는 세금 모두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찾았다는데 나는 왜 세금 감면을 한 푼도 못 받았는지 복잡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연금 계좌 간 이전, 이체 방법, 연금 수령 연차 늘려서 세금 확 줄이는 방법을 연금 이야기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말이 들어간 계좌를 통칭합니다. 앞뒤에 무슨 말이 들어가든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고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명칭은 연금이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니까 이전이 안 되겠죠. 세액공제 받은 건 연금저축 계좌이고 이전도 가능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건 연금저축 계좌가 아니라 이전도 안 된다.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연금저축에는 보험펀드 신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신탁, 이 세 가지가 연금저축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세액공제율이나 입금 한도는 똑같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상호 이전이 가능합니다. 납부 중일 때는 물론 만기가 되었어도 이전할 수 있고, 연금을 개시했어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상호 이전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의무기간이 5년이고 그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10년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연금 수령 기간이 짧은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가 더 좋겠죠. 편의상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를 메이저 계좌라고 하고 2013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좌를 마이너 계좌라고 하겠습니다. 오래된 메이저 계좌를 마이너 계좌로 이체하는 건 가능하지만 마이너 계좌를 메이저 계좌로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2000년까지 운용한 구개인연금저축도 구개인연금끼리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개인연금저축을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구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계좌로는 이전이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이전은 안 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이전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만 55세가 되어도 IRP 계좌로도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한 계좌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는 해지하면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하는 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하면 실지급액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해지 환급금을 이전합니다. 밑에 보이는 기타 소득세는 이전하지 않고 아예 계좌 자체를 해지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적립금 그대로 들고 이전하는 겁니다. 이전했다는 세금을 내는 건 없으니까 앱에서 이런 화면을 보시고 이전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좌를 이전하면 가입일자는 원칙상 이전 받는 계좌에 가입일자를 승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A 연금저축보험은 2012년에 가입했고 B 연금저축 펀드는 2018년에 가입했다면 A를 B로 이전할 경우 B의 가입일자인 2018년이 가입일자가 됩니다. 메이저가 마이너로 둔갑한 거네요. 손해보겠죠? 이런 경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이전 받을 계좌를 이전용 신규 계좌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기존 18년에 가입한 B 계좌에 받지 말고 새로 개설한 C 계좌에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전하면 A의 가입일자인 2012년이 승계됩니다. 꼭 빈 계좌에 이전해야 A 가입일자가 승계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 개의 연금저축보험을 하나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할 경우 가입일자가 어떻게 될까요? A 연금저축보험은 2012년, B는 2009년에 가입했는데 둘 다 새로 개설한 C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먼저 이전한 계좌에 가입일자가 적용됩니다. A를 먼저 이전하고 B를 이전하면 A의 가입일자인 2012년이 적용되고 B를 먼저 이전하면 2009년이 가입일자가 됩니다.
연금 수령 연차 이거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 수령 연차가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앞서 메이저 계좌는 연금 수령 의무 기간이 5년이고 마이너 계좌는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급여 계좌로 받으면 세금 떼고 1억 8,500만 원을 입금합니다. 그러나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고 2억 몽땅 입금한다고 했죠. 언제 세금 낸다고 했죠? 연금 탈 때 내죠. 연금 타기 전에는 한 푼 안 내는 겁니다.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감면해 줍니다. 위 사례라면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1,500만 원의 30%인 450만 원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금 수령이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0% 깎아준다는데 연금으로 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냐? 그냥 매월 100만 원씩 또박또박 받으면 연금이냐? 그건 아니고요.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 수령이라고 하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외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하냐? 이것만 알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찾으면 세금 30%인 45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겠죠. 연금 수령 한도 공식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연금 수령 한도가 크려면 분모에 있는 요놈 연금 수령 연차 숫자가 크면 되겠죠. 퇴직하고 첫 해 연금을 타면 분모에 있는 연금 수령 연차가 1입니다. 퇴직금 2억을 대입해보면 첫 해 연금 수령 한도는 2,400만 원입니다. 첫 해 2,400만 원까지는 세금 30%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 수령 연차가 어떤 건 1년 차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뭐죠?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 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다만 퇴직금 들어오는 IRP 계좌는 가입한 지 5년 안 되어도 만 55세만 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는 연금 개시 시점부터 카운트합니다. 실제 내가 퇴직을 하지 않았더라도 55세의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55세부터 1년 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 하나 볼까요? 60세 퇴직할 때 IRP 계좌 개설해서 퇴직금 받으면 퇴직금 들어오는 해가 1년 차입니다. 새로 퇴직금 받을 IRP 계좌를 퇴직할 때 만들었으니까 IRP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안 되었죠. 연금 개시 요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들어왔으니 5년 안 되어도 연금 개시 요건이 되는 거고 퇴직금이 들어오는 해가 1년 차입니다. 이분이 만약 퇴직금 받을 IRP 계좌를 퇴직금 받을 때 개설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IRP 계좌에 가입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2015년에 가입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IRP 가입한 지 5년이 되는 2020년에 만 55세가 되고 IRP 가입 5년이 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요건이 됩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니 실제 연금을 받지 않아도 연금 수령 연차는 카운트합니다. 만 55세가 되는 2020년에 1년차, 2021년에 2년차 이렇게 1년씩 늘어서 2025년이 되면 연금 수령 연차가 5년차가 되겠죠. 퇴직금 2억이라면 첫 해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인가요? 2억 나누기 11-5년차 곱하기 120%는 4천만 원입니다. 첫 해 4천만 원 넘지 않게 찾으면 세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분이 2013년 2월에 개설한 메이저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말 60세 퇴직했고 2023년 2월에 IRP를 가입했다면 202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 계좌이니까 연금 의무 수령 기간이 5년인 메이저 계좌입니다. 마이너 계좌는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1년 차부터 시작하지만 메이저 계좌는 5년을 건너뛰고 바로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은 IRP 가입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고 2020년에 만 55세가 되었으니까 2020년부터 연금 개시 요건이 됩니다. 메이저 계좌이니까 1년 차가 아니고 2020년에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21년에 7년 차, 22년에 8년 차, 퇴직하는 25년은 11년 차가 되겠네요. 10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습니다. 다 찾아도 세금 30% 감면받습니다. 대출 상환하기에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 45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IRP 계좌가 없다면 IRP 계좌를 그렇게 빨리 가입한 사람은 많지 않아도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신탁계좌는 웬만하면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연금저축보험계좌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계좌를 세탁해서 새롭게 탄생시키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연금계좌끼리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은 핸드폰 앱에서 5분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톡으로 요청하십시오. 귀찮다고 집 근처, 회사 근처, 은행에 가서 개설하시면 수수료 듭니다. 제가 스피커폰 켜놓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아끼십시오. 만 55세가 안 되었다면 일단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시고 만 55세가 넘었다면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 중 선택해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이전하실 때는 반드시 이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도 5분이면 앱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전 연금저축 보험 계좌를 이전용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저축 보험계좌 가입일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끌고 오면 개설한 계좌의 개설일이 과거 연금저축 보험 가입일자가 됩니다. 지금 막 개설했는데도 2013년 3월 전 계좌로 세탁이 된 겁니다. 그 계좌로 받으면 연금 개시 조건이 되는 해에 6년 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 55세 연금 개시 조건이 되니까 아직 퇴직을 안 했어도 만 55세 6년 차부터 카운트해서 만 59세가 되면 10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에 2011년에 가입했고 2025년 만 60세에 퇴직했습니다. 물론 만 55세 이상이니까 급여계좌로 받을 수도 있지만 급여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했죠. IRP 계좌를 개설해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IRP 계좌를 개설해서 60세 그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몇 년 차일까요? 연금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언제죠? 만 55세는 넘었고 퇴직급여 받을 IRP 계좌 개설한 지 5년이 안 되었죠. 5년이 안 돼도 퇴직금 들어오면 연금 개시 요건을 갖춘 거니까 60세 퇴직금 들어올 때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럼 60세에 1년 차인가요? 6년 차인가요? 퇴직연금에 2011년에 가입했으니까 6년 차겠죠. 즉 60세 퇴직금 들어올 때 6년 차로 시작하는 겁니다. 첫 해에 4,800만 원까지 세금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DC 2009년에 가입했고 IRP는 2018년에 가입했고 2025년 만 60세에 퇴직했다면 퇴직할 때 DC 계좌를 2018년 가입한 기존 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입니다. 퇴직 시 몇 년 차일까요? DC 계좌로부터 이체받을 IRP 계좌는 18년에 가입했으니까 2023년이 되어야 가입한 지 5년이 됩니다. 즉 2020년에 만 50세지만 2023년이 되어야 연금 개시 요건이 충족되니까 2023년부터 카운트를 하는데 DC 가입일이 메이저이니까 6년 차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6년 차, 24년 7년 차, 25년 8년 차입니다. 퇴직금 2억 원이라면 8년 차니까 연금 수령 한도 공식에 대입하면 수령 한도가 8천만 원입니다. 첫 해 8천만 원까지는 30%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 사례에서 60세 퇴직해서 2억 몽땅 찾으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8천만 원까지는 30% 세금 감면 받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한 1억 2천만 원은 세금 감면 없이 다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야 할 세금 1,5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 이분이 60세 퇴직해서 2년 후 62세에 2억을 다 찾으면 62세 10년 차기 때문에 몽땅 세금 30% 감면 받는 것입니다. DC 2011년에 가입했고 만 54세에 퇴직했다면 만 55세 미만이니까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새로 IRP 계좌를 개설해서 DC 자금 2억을 이체하면 됩니다. 1년 뒤 만 55세가 되면 연금 개시 요건이 되겠죠. 몇 년 차죠? DC 가입일이 2011년 메이저 계좌니까 6년 차부터 시작하겠죠. 즉 1년 후 만 55세에 6년 차부터 매년 1년씩 늘어납니다. 59세 되면 10년 차니까 2억 몽땅 찾아도 세금 몽땅 30% 감면 받습니다.
만 56세 퇴직금 2억, 명퇴금 3억 받아서 1억만 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이 2011년에 가입한 게 있는데 4천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보통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고 명퇴금은 세금 떼고 급여계좌로 받아서 1억은 대출 상환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손해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5억이니까 세금이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4천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겠죠. 11회차부터는 40%까지 세금 줄일 수 있으니까 최대 1,6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도 있겠네요. 세금을 줄이려면 메이저 연금저축보험을 새로 개선한 이전용 IR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로 퇴직금 2억, 명퇴금 3억을 모두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 개설한 IRP 계좌가 메이저 계좌의 가입일을 승계하기 때문에 6년차 적용 계좌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첫해 연금 수령 한도가 얼마죠? 부모의 6년차를 대입하면 5억 나누기 11-6년차 곱하기 120%는 1억 2천만 원이네요. 첫해 1억 원 찾아서 대출 상환해도 연금 수령 한도 내 금액이니까 모두 30%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부분 인출이 안 된다던데 다른 영상에서도 다루었는데 만 55세가 넘으면 부분 인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를 한 것이고 수령 한도 내의 금액이면 연금 수령이라고 합니다. 연금 수령이면 세금 30% 깎아주고요. 1억 2천까지 연금 수령 한도인데 1억만 찾았으니까 모두 세금 감면 받는 것입니다. 일부 은행에서 IRP 계좌는 부분 인출이 안 되니 1억 찾으려면 몽땅 해지해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기존 IRP에 받으면 큰일 나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분이 만 55세가 안 되었다면 1억만 따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아직 연금 개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연금 개시 요건이 안 되면 전체를 해지해야 1억을 찾을 수 있고 퇴직금은 세금 감면이고 뭐고 없고 기존 IRP 계좌에 있던 4천만 원은 16.5% 기타 소득세를 물고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 55세가 넘었고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이니 부분 인출 개념이 아니고 정당한 연금 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은행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55세 넘었으니까 퇴직금만 찾을 수도 있는데 굳이 기존 IRP 적립금까지 모두 해지해야 한다고 해서 기타 소득세를 물고 해지했다는 민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모두 은행이었습니다. 수억이 있는 기존 IRP 계좌의 퇴직금과 명퇴금 5억을 받으면 나중에 사적연금 1,200만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 초과하죠? 이건 연금 계좌에 꼬리표 달린 자금들의 인출 순서와 관련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링크시킨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 받으면 안 되는 이유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기존 IRP 계좌에 받지 말고 2011년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해서 여기에 퇴직금 2억과 명퇴금 3억을 모두 받으면 됩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퇴직금, 명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들이 잘 몰라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IRP 계좌로 받아서 예금에 묻어두고 싶다면 메이저 연금저축 보험 계좌를 다른 금융사 빈 IRP 계좌로 이전해서 그 계좌의 5억을 다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기존 IRP 계좌와 퇴직금 받은 IRP 계좌의 금융사가 다르겠죠. 뭔가 이해가 갈 듯 말 듯 복잡할 겁니다. 저에게 도움 요청하십시오. 대충 은행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 받았다가 낭패 볼 수도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몰라도 본인이 알면 가르쳐가면서 업무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은행 직원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내가 손해본 줄도 모르고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정산 특례 적용도 못 받아서 세금에서 많이 손해볼 수도 있고 연금 받을 때도 매우 경직된 방법으로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전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전하고 어떤 계좌로 받아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지, 똑같은 예금이라도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떻게 찾아야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연금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지 명쾌하게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맨 뒤 공유해드린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정리할수록 상담 시간은 짧아집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연금계좌 이전 모두 비대면으로 유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마다 말이 다르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무 관심 없다가 덜컹 50대 후반 퇴직이 다가오니 걱정된다. 이런 분들도 고민사항을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전에 삽니다. 대전으로 오시면 대면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해 보니까 톡이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건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IRP가 뭔지도 모르면 상담 자체가 안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고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놓고 하십시오. 배우면 되죠 뭐. 연금 준비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고 방향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고 사교육비 최대한 줄여서 많이 적립하시고 능력 있는 관리자 만나서 운용 잘 하시고 재수 없으면 11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연금 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인출 전략을 수립하시면 노후에 축복받으실 겁니다. 저는 공무원연금 수령자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이고 퇴직연금은 DC로 운용하다가 퇴직해서 지금은 IRP 계좌로 받아서 운용하고 있고 중간재산 특례도 적용받아서 세금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 ISA 계좌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경험한 연금 정보가 많습니다. 멀리 보고 옳은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노후에 축복 받으실 겁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